퀴즈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이브를 시작으로 세트레가이와 현대공업, 앱클론, 잉그루드랩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성신양회, 세아베스틸리주, 현대그린푸드, NX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관심이 생긴다 하는 종목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엔터주 중에. 네, 하이브 가져왔고요. 뭐 하이브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IP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솔루션 영역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엔터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를 한 프로듀싱한 아일릿이 데뷔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아이돌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5세대까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CPU도 아니고 계속 세대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5세대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별 특징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이제 앞으로 4월에 컴백할 예정이고 세븐틴도 컴백을 하고 심지어는 보이 넥스트 도어도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5월 24일 정도 때 뉴진스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지금부터는 대학교 축제 등 여러 가지 좀 공연이 있다 보니까 하이브의 경우에는 오늘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25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돌 아일릿도 데뷔를 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이 처음에 성신양해를 주셨습니다. 네, 성신양해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멘트 부분 쪽에서는 이제 3위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4분기 때 실적도 괜찮고 이런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전방 건설 다른 어떤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가격은 인상을 했고 이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 부분이 영업이익을 늘어나게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유연탄 가격이 좀 하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원가율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 90%대에서 70%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상반기 때 지속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건설 쪽에서의 경기가 살아나야 이런 호실적의 그런 성장이 굉장히 계속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떤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구조적인 개선 그리고 설비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성신양에 대한 호실적은 올해 상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성신양회까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이 각각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세트리가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을 주셨어요.
네, 세트랙의 경우에는 지금 뭐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위성 시스템 개발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관점이 굉장히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3,500억 원 규모의 누적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올 모멘텀이 뭐냐면은 다음 달에 그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의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자체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델명이 스페이스 IT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대당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 정도 되고 해상도는 한 0.3mm 급의 탑재될 3mm급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탑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거래일 때 굉장히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트레가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원 시장님.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성욱 차장님 두 번째요. 세아베스트 지주를 세아베스트 지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 기업 명에서 봤듯이 이제 지주회사 뭐 개념이라고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 1위 의 특수강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아베스트, 그러니까 합금강 이런 대형 단조 쪽에서의 그 시적 부분이 크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기대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세아창원 특수강이죠. 이쪽에서의 강간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세아창원 특수강이 2년 전이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이 JV를 설립하면서 지금 공장도 지금 설립에 대한 부분이 완공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 공장에서는 거의 연간 2만 톤 가량의 이 강간이 좀 생산된다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쪽에서 매출 부분은 거의 이제 2,700억 후반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0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또 합금강보다도 이 강간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세아베스트 지주의 지주 쪽에서의 이 실적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에 아직 덜 반영됐던 감은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들의 새로운 어떤 그 신규 자회사들의 신사업에 대한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PBR도 0.5배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세아베스트 네, 여기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의미시죠? 네, 좋습니다. 세아베스트 지주까지 함께 왔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이 현대공업 세 번째로 가져오셨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을 주셨어요. 자동차 관련 종목 실적 시즌 때마다 실적 잘 나오니까 잘 갈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안 가요. 예, 잘 안 가죠. 근데 잘 안 가는데 일단 지금 부품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긴 하지만은 주요 그 거래처를 보면은 현대와 기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이 한 3천억을 넘어서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본격적으로 좀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하고요. 올해 이제 동사가 루시드에 1,600억 원 규모의 시트 양산을 좀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공업은 좀 주가가 재미있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응급제의 마이크론의 크기에 따른 실리콘 입자를 써서 문제를 극복한 이슈가 이전에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 당시 때 2차 전지 그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엠프리우스에 대해서도 그 지분을 좀 투자한 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자체의 측면을 봤을 때는 뭐 0.8배 정도 되는데 BPS가 아마 한 9,000원대 정도 되는 거를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실적 시즌에 잘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뭐죠? 현대 그린푸드를 현대 그린푸드. 말씀을 드리는데 4분기 실적은 뭐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네.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고객사, 뭐 경력금이나 어느 비경상적 손익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좀 났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저는 이 현대그룹푸드의 단체 급식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 급식에서의 실적이 가장 주요 키워드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몇 년 전부터 지금 현대 그린푸드의 주가를 약간 눌렸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이유가 이게 바로 이제 그 고객 그 단체 급식에 대한 이 가격 인상이 제대로 전가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객사의 어떤 단가에 대한 인상 부분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 현대그린푸드의 이 영업이익에 대한 구조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이제는 마진 부분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 쪽에서의 추가적인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한다면 현대그린푸드의 뭐 지금 거래량도 많이 없고 뭐 네. 주가가 좀 늘어져 있는 상황인데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이 앱클론을 가져오셨어요. 제약바이오가 지난달에 3월에 뜨거웠는데 제약바이오 중에 좋을까요, 앱클론?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항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력 제품이 위암, 유방암 관련된 뭐 항체 치료제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이중항체 치료제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AACR 그쪽을 좀 살펴보실 게 아니라 6월에 이제 그 해외 임상학회에 대해서도 AT101에 대해서 뭐 임상 일상에 대한 추적 데이터를 좀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CAR-T라고 하는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그 미국 임상 종합 학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임상 일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계점은 계속 좀 찾아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기술 수출 등의 R&D 모멘텀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 확인 시 이제 뭐 국내 계열의 그 계열 내에 최고 신약과 그 또한 기술 수출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리포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월 말때 상승을 했다가 3월 초 때 떨어졌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는 좀 흐름들이 다시 또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26,600원만 잘 돌파를 땡. 한다면. 알겠습니다. 26,600원만 돌파한다면 한번 그 뒤에 추세도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을 주셨는데 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낮아져 있는 종목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석탄 가격이 좀 약세되면서 네. 우선 LX 인터내셔널도 이 실적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석탄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은 좀 아니지만은 우선 인도네시아나 여러 가지 저 중국 쪽에서도 이 석탄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생산 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가장 LX 인터내셔널이 이런 자원 쪽에서의 시적 부분은 이런 원재료 가격의 등락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너무 좌지우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이제 물류 산업 또 이제 일반적 또 자원은 친환경 쪽으로의 그 신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지금 덜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사업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익 기여도가 아직 10% 정도 이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2차처인 밸류 체인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사업성을 드라이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신사업 쪽에서의 LX 인터내셔널의 이 비중 자체는 계속 그 뭐 20% 이상 20%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가격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 오히려 반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 5번째 갈게요. 예, 잉글 우드랩이고요. 잉글 우드랩. 이 미국 내에서 기초 화장품의 그 ODM 관련된 제조 그리고 OEM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지금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상승하고 있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좀 일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에 대해서도 좀 좋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인구 우르렘도 같이 좀 좋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88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네. 전년 대비 19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실적이 더 이상 더 크게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중국 ODM 쪽에 신경을 썼다 한다면 이 기업은 미국 쪽의 ODM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장세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미국 인디 뷰티 브랜드사의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했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실적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금 매출 20% 차지하는 게 OTC라고 하는 품목인데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아마 그 미국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못해도 한 10% 이상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잉그루드랩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가 호텔신라 주셨는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화장품이나 면세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호텔신라 오늘의 상승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 있을까요? 분위기 반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순환매 관점 그리고 저가 매수가 지금 이제 화장품 면세 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면세 사업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해외 쪽에서의 면세 사업이 지금 계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쪽 공항의 어떤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서 마진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하이난 쪽에서 면세 특구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올해 초부터 이제 플러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국 소비가 뭐 좋아져야 되고 또 이제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방향으로 가야 올해 호텔신라의 주가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크게 뭐 나빠지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면세 산업의 회복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항상 미뤄졌던 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에서는 저가 매수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잡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 호텔신라까지 종목 소개를 10가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